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예, 용산회동이 빈손에 이어서 갈등만 남겼다 이런 여러 가지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자꾸 이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틀째 좀 갈등 국면이어가지고 친한계에서는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대통령이 여당 대표 만나는 게 무슨 시혜를 베푸는 거냐. 왜 그렇게 어렵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요. 이건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은 뭐 저도 아마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지적을 한 것 같지만 예. 독대 요청 언론 플레이라는 것은 여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네. 좀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뭐 저나 홍준표 시장이 비판하면 또 한동훈 대표 비판하나 보다 싶겠지만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큰 존경을 받는 원로마저도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는 안 된다라고 좀 준엄하게 꾸짖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깬 부분 또 지나친 언론 플레이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는 것이 예. 꼬인 실타래를 푸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신뢰와 협조를 얻어내는 게 여당 대표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주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네. 본인 나름대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일이고 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여당 대표와 소통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국정 운영에 협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지금의 어떤 지지부진한 감정 대립이나 갈등 밥 한 번 먹었는데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일단 많은 국민들이 참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신뢰가 얼마 없다. 사실은 신뢰가 바닥이다라는 현상을 좀 인정하고 예. 이 상태에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좀 현실적인 대안을 양측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신뢰가 근데 왜 이렇게 바닥이 난 걸까요? 뭐 그 책임을 지금 와서 어느 한쪽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다만 한동훈 대표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검찰식 언론 플레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될 것 같다. 네. 검찰일 때는 그냥 단독을 언론에 주면 그게 보도가 되고 반대 측 이제 피의자 측에서 반발을 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각종 정보를 독점한 검찰이 압도적 갑의 지위에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은 한쪽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다 해서 그냥 가만히 넘어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언론 플레이 방식에 대한 비판부터 그 내용에 대한 각종 반발과 반론들까지 정말 그야말로 언론 플레이로 시작해서 언론 플레이로 끝나는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검찰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어떤 심기도 자극하고 당내의 어떤 갈등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비판적인 언론들마저 최근엔 사설로 한동훈 대표 언론 플레이를 자제하고 소통에 신경 쓰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미루어서 검토해야 네. 될 것 같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지금 독대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뭔가 성과가 나기보다는 한 대표가 대통령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독대 끝나고 한 1시간 안에 다 단독 보도 날 거다라는 불신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라는 지렛대를 좀 양측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이고 지금 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리하는 3자 회동이나 뭐 3자 비공개 뭐 독대는 아니겠지만 이런 형식의 회담이 자주 성사된다면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불신의 틈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금 메워주면서 일단 내밀한 자리에서 두 분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부터가 시작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첫 단추부터 다시 좀 차근차근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대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낀 3자 대화식으로라도 해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한번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동석하는 게 뭐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양측에서 만났을 때 아까 장해찬 최고가 얘기한 대로 얘기를 뭐 끝내고 나가자마자 한동훈 대표 측이 플레이를 할 거다 이런 굉장한 불신이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든 예, 사실은 의제에 올리고 대화하고 뭐 여당 대표나 원내 대표라면 대통령과 의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제가 나올까봐 이런 이야기는 다루면 안 된다 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합의와 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간 정치를 해온 방식을 보면 뭐 의료 개혁 문제라던가 또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있을 때 네, 이게 물밑에서 조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의견을 냈다라고 바로 언론에 알리면서 단독 보도로 상대를 조금 이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제가 앞서 말했던 검찰식 언론 플레이 전술을 계속 고집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당과 대통령실은 검찰이 피의자 다루듯 그렇게 한쪽을 압박해서 일이 풀리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을 한동훈 대표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해야 되고 대통령실도 마냥 여당 대표와의 대화를 거부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3의 대안들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뭐 3자 회동이 됐든 예,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자기 사람 아니라서 불편해한다면 그 3자 회동에 장동혁 수석 최고를 대동한다던가 예,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김상훈 정책위 의장을 임명했잖아요. 네, 그럼 보통 우리가 당 사역이라고 할 때 뭐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까지 포함하니까 그런 회동을 한다던가 뭔가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나름대로 불신을 만회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대안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일반 국민의 여론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계속 그런 관련된 것들, 민심을 좀 전달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김 여사 저는- 얘기가 사실은 대통령실이 판단했을 때 김 여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제 당이나 한동훈 대표, 뭐 한동훈 대표 측근 인사들은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전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 전후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 이렇게 내밀하게 의논을 했을 때 뭔가 결론이 나기 전에 새어 나갈 이게 거다. 먼저 언론에 알려져서 한쪽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나 의제보다는 네. 이 서로 간의 어떤 신뢰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신뢰가 바닥난 현실 자체를 양쪽에서 인정하고 네. 그렇다고 그걸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 단계적 조치들을 서로 노력하면서 풀어나가야지 계속 안 된다고 해서 대통령실도 무조건 대화를 거절하는 게 전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예. 한동훈 대표도 이제까지 했던 방식으로 또 홍철호 수석에게 독대 재요청한 다음에 그걸 난 또 언론에 알리겠다 공지하고 언론에 바로 알리면서 만찬의 의미나 이런 게 또 다 묻혀버렸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서로 이제 치킨 게임 하듯이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장해찬 최고 개인적인 얘기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 장 전 최고위원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뭐 대통령실로 가는 것이 뭐 무산됐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이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뭐 제가 예. 뭐 제 거치 이야기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제 인사나 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그 보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은 뭐 인사야 언제든 인사권자의 마음이죠. 예. 다만 어떤 부정평가를 받는 이유가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취지의 해석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옳지 않고요. 네. 당에서도 주요 당직자들이 대통령 비판을 야당처럼 자유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뭐 정부나 대통령실과 가깝게 소통하는 인사도 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 당 지도부가 잘못했을 때 비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네. 당이 대통령 비판하는 건 괜찮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고 정부와 가까운 소위 친정부 인사들이 네. 당을 비판하고 당대표 비판하는 건 뭔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시각 자체가 그게 이 틀렸다. 잘못됐다. 또 예. 대통령의 인식과 또 다르다라는 점을 그냥 한번 짚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짚어야 될 부분이니까 짚으셨겠지만 자꾸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거가 보도화되거나 좀 알려지는 거 있잖아요, 외부로. 그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은 맨날 화만 내는 사람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경로한 것을 좀 외부 이제 좀 측근이라는 분들이 알리는 거는 바른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수년에 걸쳐서 이 단어를 딱 한 번 썼는데요. 예. 네, 뭐 제가 수년 만에 한 번 저도 참다 네. 일방적인 보도에 제 명예가 훼손당하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썼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지양해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뭐 조금 전에도 얘기하다 보니 좀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좀 변곡점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게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에서는 기소 결론이 나오면서 이걸 좀 한 묶음으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좀 어떻게 종결을 해야 될 거냐. 이것 뭐 오늘부터 논의가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떤 결론이 나야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당연히 국민 여론이 따갑고 예. 뭐 비판적 시선이 존재하고 그에 맞춰서 정부 여당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법리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걸 억지로 처벌할 수도 없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론이 났었고 예. 최재형 씨에 대해서는 8대 7 정도로 최재형 씨에 대한 기소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제까지 끌고 온 검찰도 비판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법리에 근거한 판단을 좀 빨리 내리면 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비판이 다소 따르더라도 예. 오직 정치 논리가 아니라 법리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검찰이 사법기관이 차근차근 국민들께 잘 설명을 드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쯤이면 조금 직접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민들을 상대로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건 필요가 없을까요? 법리적으로 처벌을 못하니까 당연히 뭐 기소는 안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걸로 끝날 문제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어서요. 뭐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단언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어쨌든 검찰의 처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또 자칫 이게 뭔가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측면도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예. 보도를 보니까 이제 제2부속실 설치가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하는데 뭐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제2부속실이 설치되면 네. 그곳에서 좀 공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어쨌거나 뭐 국민 눈높이나 국민의 비판이 존재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법리와 별개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은 어느 쪽이든 저는 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찰 수사가 걸려있는 문제 말고 좀 최근에 벌어진 의혹도 있잖아요. 뭐 물론 김건희 여사의 뭐 직접적인 목소리가 등장한 건 아닙니다만 공천 개입 의혹이 새로 좀 제기가 되면서 이게 여전히 계속 뭐 좀 굴러가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명태균이라는 인물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되면서 이게 뭐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좀 번진 상태인데 이 명태균이라는 분이 뭐 대선 전부터 이제 윤 대통령 부부와도 좀 연관이 있었던 것 같고 장해찬 최고도 왠지 아는 분일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모르는 모르는 사람인가요? 네. 근데 취임식에도 초대받을 정도로 취임식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초대를 받았죠. VIP석에 네. 초대받는 것은 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좀 어떤 연관이 있는 인물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다수의 정치인들과 교류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처럼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 정치권 지역마다 있는 어떤 실력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사실 공천 컷오프가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동아줄이라 생각하고 개혁신당이나 다른 곳에 입당이나 뭐 비례대표를 타진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정치인을 꼽으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입니다. 네. 그 이준석 의원이 내용을 봤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너무 희박해서 소위 말해 언론사로 치면 킬시킨 아이템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뒤늦게 실체가 없는 걸 또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나는 공천에 어떤 영향도 개입할 수가 없다.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좀 안 되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재생산하다 보니까 뭐 나무를 심었니 칠불사에서 뭐 하는 좀 지엽적인 이야기까지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다 기억력이 좋고 똑똑한 분들인데 네. 이준석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오죽하면 당을 나가서 창당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 관계인 이준석 의원이 이게 정말 공천 개입이고 약점이라면 이걸 놓칠 인물입니까? 없는 약점도 만들어서 캐치하는 정치적 센스를 가지고 있는 양반인데 네. 이걸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뭔가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려다가 이게 예상과 다르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 또 막 이준석 의원도 끌어들이면서 좀 내용 없는 잡탕밥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실체는 김건희 여사로 출발은 했는데 갑자기 개혁신당도 등장하더니 점점 갈수록 좀 얘기 안 되는 의혹처럼 됐다. 그냥 이슈만을 위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실체가 예. 있는 건 아니고. 네. 김건희 여사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매체들에서 제기하는 의혹도 의혹인데 행보를 두고도 좀 논란이었어요. 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는 심야 외출 나갔다가 이제 사진이 찍히기도 했는데 이게 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뭐 이런 사진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스토킹 몰카다. 뭐 이런 유감을 표시하기는 했는데 뭐 이렇게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모습이 공개될 때마다 좀 안 좋은 여론에는 부닥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노출을 이렇게 사실 하는 이유 뭡니까?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1호기 혼자 타고 인도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의전에서 대통령을 앞지르거나 뭐 기업의 CEO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대통령 예. 없이 영부인이 막 식사를 하거나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억울한 감정도 느낄 겁니다. 김건희 예. 여사 그에 비하면. 네. 그런데 뭐 국민 여론이나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네. 부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저는 그 해결책이 모습 안 드러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많은 언론에서 뭐 잠적 한 달째, 두 달째, 세 달째 이걸 또 카운트다운 할 거거든요. 네. 공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그래도 긍정적인 평을 받았던 건 장애아동 발달센터에서 좀 낮은 자세로 봉사활동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좀 길게 보고 묵묵하게 뭐 어떤 해석이나 막 멋진 사진이 아니라 그냥 봉사활동하는 행보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그래도 좀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을까. 결국 좀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낮은 자세로 계속 어려운 곳을 돌보는 그런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는 뭐 이런 비교하시는 분도 있던데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사진이 4장 공개됐는데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사진은 18장이 공개가 됐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어찌 보면 대통령의 일정보다는 여사 일정에 사진 고르고 사진 공개하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 단순히 공개량만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걸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마포대교 이후에 예. 여러 지적이 있었고 네. 저도 행보 자체는 좋은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고 방송에서 말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장애아동 센터에서의 사진들은 좀 더 낮은 모습에 정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수정이 됐군요. 그 네. 사진의 어떤 뭐 공개되는 사진의 양이나 구도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아주 민감하게 정무적으로 또 겸손하게 예. 너무 많은 양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그냥 꾸준히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지면 됩니다. 그런 네. 지적은 저는 뭐 들을 만한 지적인 것 같고요. 다만 뭐 당대표 당 지도부 만찬 사진과 뭐 숫자 개수로 비교하고 이런 건 좀 유치하고 네. 피곤하고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누구보다 소통을 잘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지금은 밥 먹는 것, 독대 요청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화제가 되고 다른 긍정적인 이슈들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에게 지지를 쏟아줬던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아닐 거거든요. 약간의 냉각기가 있어도 그래도 대통령과 신뢰관계에서 뭔가 일을 잘 해내겠지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대표 취임하고 나서 성과는 없는데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만 계속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 긍정적인 형태의 차별화는 아니에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네. 걸 보면. 그래서 첫 단추부터 다시 꿰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치 시그널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출연을 하셨었는데 대통령 주변에 김 여사에 대해서 직언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제가 대통령 주변이나 대통령실의 인사들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제2부속실이 저도 조금은 이른 시일에 이제는 설치가 가시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제2부속실장이나 뭐 행정관들 중요하죠.
이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자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나 뭐 아까 말씀하신 공개되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누구 잘못이다라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부터는 제2부속실 뭐 했냐라고 이제 책임의 어떤 주체가 명확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행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던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명확해지는 만큼 뭐 그분들 부담도 많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이왕한 현장 행보가 좋은 평가를 받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직원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부속실 설치가 뭐 더 끌지 않고 빨리 발표되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